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도와 광주시가 오는 7월 통합에 대비해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정책협의체는 양 시도 권한대행과 기획조정실장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실무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24일 나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책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조직과 인사, 재정과 법제 등 행정 인프라를 통합하고 특별법 후속 조치 등 중장기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재산을 공개한 결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억 원, 김태균 도의회 의장이 13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25일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 지사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용산 아파트 공시지가가 8천만 원 오른 1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보다 금융채무가 늘어 3억 3천만 원이 감소한 13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동현 도의원은 부동산 등 24억 원이 늘어난 159억 4천만 원을 신고해 전남 도의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시장 군수 중에는 명형관 해남 군수가 지난해보다 7억 줄어든 70억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 민형배 후보가 전남 동부권 산업위기 극복과 공공의료 혁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는 26일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놓였다며 2차 전지, 바이오 화학 등 친환경 산업 전환과 SMR 기반 에너지 도입,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목포대와 순천대 각각 50명 정원을 배정하고 동서대학병원을 균형 배치하는 공공의료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 서부권, 동부권을 잇는 반도체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전남을 제2의 반도체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광주의 전직 공무원과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의원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 후보 선거 캠프는 전남 광주 지역의 전직 공무원과 교수 등 125명이 지난 24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민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전 목포부시장과 전 전남대 공대 학장, 전 광주교육대 대학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 경선에 참여한 김영록 후보가 서울 용산에 보유한 아파트를 즉각 매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26일 김 후보 선거 캠프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매각 절차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아내가 편찮은 장인 장모의 병 수발을 위해 서울 집에서 생활했지만 부동산은 생각하기에 따라 비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 서울 집을 매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선 후보인 신정훈 의원은 김 후보가 전남지사 재임 8년 동안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채 무안에서 관사를 사용한 점을 비판해 왔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니 인터뷰를 통해 각 선거구별로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호균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개항 128년 이래 목포 토박이 출신이 목포시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포 무안동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목포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선 도의원과 도의장까지 역임했고 목포과학대의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목포 시민이 주신 사랑을 봉사와 헌신으로 돌려드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장으로서 행정의정 경험, 대학 총장으로서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내 고향 목포의 발전, 특히 무한반도 통합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한반도 통합만이 목포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남 광주가 통합되면서 전남 광주 각 지역에서 치열한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목포 무안 신안 그리고 영암 해남까지 아우르는 산악권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저는 무한반도 통합을 통해 목포가 교육, 문화, 행정, 산업기관을 갖춘 산업권의 핵심 도시로 성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순천의대 유치 망언에 저도 무척 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무한반도 통합을 통해 산업권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대도 지키고 통합특별시 주청사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의대 유치와 의대 병원 설립 방안을 준비해 둬야 합니다. 부지는 대학 부지를 이미 갖추고 있지만 병원이 문제입니다. 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대학병원 설립이 완성될 때까지 목포시 의료원을 확장해 의대 수련병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제 컨벤션이 가능한 5성급 호텔을 유치하고 사막도까지 보행교를 설치하는 등 즐기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해상풍력 배후단지,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등 미래 사람 인력을 지역대학에서 양성하고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활동을 조성해주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주택과 보육을 지원해주는 청년 비빌언덕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국가 공모 사업과 지방세 세수 확대, 재정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급여 전액을 다시 목포 살림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통합이 실패한 것은 통합을 하면 목포는 이익을 보고 신안과 무안은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통합만 합의해 주시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장에 당선되면 무안 신안 군수님과 군의회, 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함께하는 산악권 발전 협의회를 만들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전국에는 행정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완도 군수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강점은 무엇인지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6명의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1명 등 6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희준 후보는 오랜 정당 활동과 지역 이해도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오직 민주당을 위해서 30년간 정당 활동했었고 다양한 봉사활동, 다양한 행정 경험을 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안도군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민주당 우홍섭 후보는 행정 경험과 성과 중심의 업무 추진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신안군 수산과장,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 진도 부구수들을 역임하며 무슨 일을 하든 성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특히 진도 부구수 시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해 민주당 이철 후보는 의정 경험과 현장 중심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재선 전남 도의원으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로 강한 추진력과 빠른 실행력으로 완도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주민과의 현장 소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영배 후보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행정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를 강조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고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허궁희 후보는 의정 경험과 어민으로서의 현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8년간의 의정 활동과 2차례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예산과 행정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동시에 현직 어민으로서 민생의 고통을 몸소 겪고 있습니다. 김신 무소속 후보는 지역의 높은 이해도와 오랜 정치활동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수많은 세월 다니면서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수십 년 연구해온 지역 전문가요, 고향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행정, 현장 경험까지 각기 다른 강점을 앞세운 후보들. 민주당 완도군수 후보 경선이 4월 초로 다가온 가운데 김신 후보와 맞붙을 후보가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경찰이 시동이 걸려있던 승용차를 훔쳐 도주하다 탈영한 해병대원을 5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해당 일병은 해병대 2사단 소속으로 26일 자정 무렵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부대를 무단 이탈한 뒤 김포시 양촌읍에서 승용차를 훔쳐 자택이 있는 전남 목포까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고 목포시 상동의 한 마트에서 검거돼 군 수사단에 인계됐습니다. 해병대, 헌병대는 해당 일병에 대해 탈영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입 후보 예정자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의원 선거 후보 예정자 A씨는 이달 초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에게 25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녀회장 B씨와 회원 C씨는 이달 초 한 음식점에서 군의원 예비후보의 출마 사실을 알리며 회원 22명에게 3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 미항가꾸기 시민운동본부 13대 회장에 이수연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25일 취임식에서 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그동안 이어온 헌신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단체로 성장하며 아름다운 목포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바다 정화, 나무 심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등 목포를 4대 미항으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를 맞아 해양치유 특별 행사를 운영합니다. 완도군은 4월 1일부터 2달간 지역 식당과 숙박업소 등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청산 해양치유공원 이용료를 50% 할인하고 개인 SNS에 인증사진과 해시태그를 게시하면 선착순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산 해양치유공원 이용과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치유 담당관 해양치유 마케팅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개도와 금오도 일원 부행사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직위는 개도 섬어촌문화센터와 섬섬 캠핑장 조성지를 비롯해 금오도 야영장, 미디어 파사드 등 부행사장 주요 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 준비 상황을 살폈습니다. 조직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완하고 박람회 준비 완성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섬 어촌문화센터라든지 캠핑장 조성 현황이라든지 이런 시설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요. 또 섬 스파 투어라든지 또 트레킹 길 이런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저희들이 7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8월 한 달 시범 운영을 통해서 9월에 완벽한 모습으로 선보일 계획이고요. 현재 관람객 유치 활동과 함께 안전,
교통, 숙박, 음식 등 손님 맞이에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 연양뜰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건립됩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동안 사업비 198억 원을 들여 건립됩니다. 주요 시설로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10개 코트와 수중 운동실, 배드민턴 특화 교육장, 스마트 배드민턴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에 대한 지역사회 의지를 결집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5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결의대회 및 포럼을 열어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과 기술 검증이 가능한 강점과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투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주항공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을 모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기후주간 행사가 오는 4월 여수에서 열립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여수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제 행사를 통해 친환경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에서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수시. 오는 4월 20일부터 엿새 동안 여수세계 박람회장 일원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등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행사인데 아시아 지역 기후주간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선정되면서 여수가 최종 개최지로 낙점됐습니다. 행사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기후도시 포럼과 정책 교류, 산업 분야별 탄소 중립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국제주간도 열립니다. 탈탄소 정책과 에너지 전환 사례, 국내 산업의 녹색 전환 방향이 공유됩니다. 관람객들은 친환경 자전거 체험을 비롯해 환경 영화제와 소등 행사 등 환경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지원 TF 운영과 대행사 선정 등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기후부 및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시설과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전 세계의 여수의 기후 대응 의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를 국제기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추진해온 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33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운영 역량과 도시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주목됩니다. 행사 기간 국내외 방문객 14,000여 명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숙박과 관광,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NGO 관계자 등 약 14,000명의 방문객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약 200억 원의 이상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여수시의 COP33 유치를 향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경제와 도시 경쟁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남 지역 학생 대부분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 조사 결과 지난해 해당 과정을 수료한 고등학생 75명 가운데 64명이 공기업 등 주요 기업에 취업해 취업률이 약 85%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맞춤형 직무 교육을 실시한 뒤 취업을 연계하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남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교육 인원을 200여 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